자, 설계비 미수금이 악화되면은요, 이제 급여가 밀리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회사의 사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급여가 나가지만 임원들은 급여가 뭐 30% 삭감된다든가 뭐 줄인다든가 이렇게 급여 조정으로 가거든요. 자, 급여가 밀린다. 3개월 밀리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. 자, 여러분 임원들이 아니고요. 그냥 직원입니다. 직원 같은 경우가 3개월 정도가 밀린다면은 미련 없이 그만둬라. 더 이상 희망이 없다. 바로 그만두시기를 제가 조언드리겠습니다. 저도 대형 사무소에서 일하고 또 지금 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3개월이 밀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법인이 파산 절차로 들어가면은요, 미수금은 그냥 허공으로 나가게 됩니다. 저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미수금이 한 1억이 넘습니다. 1억이 넘는다. 자, 받을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 절차로 가버리면은요, 그냥 그 미수금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. 어느 날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등기로 편지를 보냅니다. 당신이 받아야 될 미수금은 이제 못 받게 된다. 왜 그러냐? 해당 법인이 파산됐다. 파산됐기 때문에 그 미수금이 다 날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고요. 자, 원청자,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든가 건설사라든가 시행사가 파산을 해도요, 협력업체, 구조, 전기, 기계, 소방, 환경, 교통, 여러 협력업체들이 일한 그 금액을 원설계사무소에 청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법인은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개인 건축사 사무소는 개인 파산이 되면서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.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할 때 매출이 2억 이상이 되면은 법인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세금에 관련된 절세도 있는데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파산 절차로 가게 되면은 그 회사 대표는 개인으로 이렇게 빚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거죠. 자, 이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 절차로 가게 되고요. 대부분의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법인이죠.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해버리면은 정말 받아야 할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물론 직원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같은 사정에서는요, 시행사라든가 디벨로퍼 일은 무조건 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. 특히 공동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이런 시행사라든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행사, 또 터무니없이 강남에 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초고가로 분양을 하겠다, 이런 시행사 일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현재 이 공동주택의 분양 시장이 아주 안 좋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은 매우 어려워지고요. 그리고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PF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사와 이 일을 했다가는 설계비를 못 받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. 저 역시 이런 시행사와 일을 하다가 돈을 한 6천만 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. 자, 이 회사가 파산돼 버리면은 못 받는 겁니다.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사무소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고, 만약에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이라면은 직원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다. 회사가 살아야 나중에 그 직원을 다시 부를 수도 있고, 회사가 살아야 급여가 밀린 것도 다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에 있다면은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아무리 건축이 좋아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는 그런 사정에 놓이면 안 되겠다. 그래서 파산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무소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2024년도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2025년까지 여러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2026년까지 예측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건축 뉴스 설계비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.